추석 이후에 갑자기 매출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고.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다. 왜 어쩔 수 없는 시기가 될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돈을 쓰기만 하면 안 되죠.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걷어들여요. 1인 주문 확대에 대한 부분만 배달비 지원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정부에서 외압을 지금 풀고 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다.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6년도에 이게 해소가 될까요? 요거 3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26년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추석 이후에 매출이 엄청나게 변곡점이 있었어요. 다들 느끼실 거지만 제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도 사람들이 원래 만석인 음식점이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이고, 이제 저는 계속 영상에 말한 것처럼 저는 6개월 뒤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26년도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자영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같이 의논하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영업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자영업 시장은 한마디로 에코프로의 신고가를 찍고 나서 하락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자영업 시장에서 고가라는 게 어떤 내수 시장 활발? 그렇죠. 내수 시장은 이제 고가에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있죠. 지금 언제죠 저희가? 지금 10월이죠. 10월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원인 없이 불안함을 느끼는데 불안함만 느끼고 장사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자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추석 이후에 갑자기 매출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고. 고깃집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다. 왜 어쩔 수 없는 시기가 될까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월급을 다 받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요 6월에서 9월 달은 요식업 특수예요. 성수기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요식업 성수기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나의 이제 쾌락,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은 쾌락과 기본적인 소비의 형태에 나눠지는데, 사람들이 식문화로 그 쾌락을 충전하는 시기예요. 보통 6월에 9월은 에너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먹으면서 즐기는 시기죠. 에너지를 보충하기. 그렇기 때문에 6월 9월은 자동적으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일정 특수 요식업 빼고는. 그런데 이번 어떤 이슈가 있었죠? 6월부터 9월까지는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이 진행이 됐죠. 왜 이 정부에서 이렇게 냈나요? 그 시기에 아무래도 더 활발하니까 그렇죠.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건가요? 정권은 각각의 부서에 예산을 집행해서 활발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이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수시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역할이었죠. 근데 여기서 타겟층이 뭐냐면 지역 상인들, 대기업은 못 쓰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 상인들을 위한 내수시장을 업시킨 행위였어요. 1차, 2차가.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말씀드린 게 민생지원 1차, 2차는 자영업자들의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뽑지 않으면 요 이후부터 박살난다. 그래서 뭔가에 내 매장에 조금이라도 더 빨아들이는 행위를 하셔라. 그 결과 왓더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출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평균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 벌어놓은 돈을 아껴가면서 버틸 시간이에요. 왜냐? 10월 이후부터 정부 정책에서 뭔가 내수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한 액션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돈을 쓰기만 하면 안 되죠.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걷어들여요. 10월 이후부터 2026년까지 걷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월까지가 특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1번, 2번으로 인해서 6월에서 9월이 살맛이 조금 났다라고 지금 조금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다른 유통업체들과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평균 매출들을 월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박살났어요. 정확히 추석 이후 월요일부터. 왜냐? 민생이 한번 촥 치고 나면 무조건 하락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석에 대목이 있었다. 이거 다 아시지만 원인 분석을 알고 앞으로의 운영점에서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렇게 되면 내가 영업적인 방법을 이렇게 설정해서 비용을 집행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 영상의 주 목표는 뭐냐면 음식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음식만 만들어서 수익을 보는 행위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경영을 하셔라. 요식업 경영을 지식을 올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 1차, 2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제 가는 시점이에요. 요렇게. 연휴가 9일이었어요. 추석에. 연휴 때 뭐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막 쓰겠죠. 연휴 때는 괜찮았어요. 연휴 이후부터는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썼으니까 경각심이 있단 말이죠. 그럼 돈을 아끼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질렸어요. 먹고 마시는 거에 질렸어.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매출이 박살난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행동 패턴당 질림은 2주 정도 갑니다. 2주 뒤부터 바닥에서부터 살짝 올라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저걸 최소한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때 매출 안 나온다고 마케팅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네. 효과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원하는 니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즈가 생길 때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10월 말입니다. 10월 말부터 집행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씩 마케팅을,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럼 요 안에는 뭘 해야 될까요? 10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죠. 점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음식 메뉴나 뭐 이런 것들 점검해야 그렇죠. 메뉴.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1인 사업자로 인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냐, 인건비는 정확하게 썼느냐, 재고를 정확하게 해야 했느냐. 왜냐? 9월에 추석 때문에 정사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재고를 떨구고 그 다음에 내 수익률이 정확한지를 체크해야죠. 수익률을 체크하는 것은 1번 재고율, 2번 인건비, 3번 마케팅, 네 번째 고정비 관리. 요 네 가지로 관리를 지금 이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변화된 매출의 기준점을 잡아라. 매출이 지금 고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매출의 기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재고, 인건비, 마케팅, 고정비, 그 다음에 지금 그 전에 하려고 했던 것들,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하거나 또는 나의 이제 수익률을 체크하거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내 매출이 걱정이 된다, 왜 이렇지, 조리가 문제인가 걱정할 시기가 아니고 추석 되기 전에 추석 이후부터는 요렇게 되니 한 2주에서 3주간은 요거 체크를 하기 위해 추석 이후부터는 바로 요거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때 어때? 10월 말에 상상된 변화된 재고와 인건비들로 마케팅을 쳐서 다시 수익을 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음식점이라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날씨다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나갑니다. 근데 내가 자전거, 오토바이 타기 힘들다는 배달시켜 먹어요. 간단해요. 환절기라고 하죠. 여기 환절기. 우리 사장님들은 환절기만 생각하세요. 환절기에 매출이 변경됩니다. 소비 패턴이 변경됩니다. 환절기에. 지금은 사람의 움직임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시기로 변경되는 환절기다. 그거는 어떻게 된가요? 매출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내가 가을에다가 겨울이 되는 환절기, 찬바람이 돼서 바깥에 생활하기 힘들다, 오토바이, 자전거 타기 힘들다.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상승한다. 네. 배달 주로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에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바깥에 놔둬라.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러면은 온라인 뭐 배달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활성화를 해야겠네요. 찾아올 수 있는 당근, 네이버, 인스타, 특히 인스타 보고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인스타 오프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방어해야 돼요. 우리 추석 때 쳤던 그 매출을 거기서 한 25에서 30% 떨어진 선에서 방어하는 기준으로 사업하셔라. 이것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10월 22일부터 뭘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또 상승기냐? 언제 상승기일까요? 1년 기준에서 매출만 봤을 때 곡선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어떤 곡선이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럼 다시 언제 또 올라가죠? 이제 추워지면 올라가겠네요. 환절기. 그게 언제인가요? 12월 중순입니다. 12월 중순. 보통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가 겨울이라고 봐요. 3월 입춘. 이제 꽃샘추위가 이제 2월 말부터 3월 정도까지가 준성수기예요. 그럼 우리는 10월 달 중순부터 12월 달 중순까지 11, 12 버텨야 되겠죠. 네. 버텨야 돼요. 겨울 방학도 있겠죠. 근데 1월 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방학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가장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2개월간은 곡소리 나올 수 있다. 근데 준비해라. 그 다음에 요거로 방어해라.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은 네이버, 당근, 그 인스타그램 해야 됩니다. 우리 점주님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기획 잡아야죠. 기획. 신메뉴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오면은 뭔가를 더 준다. 기획 잡아야죠. 오프라인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보통 한 20에서 27%까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획해야 된다. 그냥 매출을 막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기획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중순은 다시 오프라인 방어를 했을 때 기준선보다 조금 더 높아져요. 이게 마케팅을 좀 안 쓰더라도.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하락세니 점검을 하고 재고율, 인건비, 마케팅, 고정 비용에 관련해서 파고들어라. 그리고 1인분의 주문이 많다면 단가를 만들어서 확장 패키지를 만들어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매출을 방어하려면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인다고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매출을 올리는 것도 수익률을 방어하는 그렇죠, 것이겠죠. 그럼 이제 영업시간 확대하셔라. 영업시간 확대는 내가 3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럼 옛날보다 매출이 30% 빠지겠죠. 그럼 들어오는 매출도 빠져요. 1시간 안에. 네. 그러면은 2명을 배치시키고 1명은 늦게 출근시켜라. 그리고 나머지 연장 근무를 더 주어라.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변경은 없이 고정 비용을 똑같이 하고 영업시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은 방어된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12월까지 하셔라. 추가적으로 좀 방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 네이버, 당근, 문자 서비스, 신메뉴 5가지로 마케팅을 치셔서 방어하셔라. 그럼 12월 중순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점검한 것들로 여기 12월이 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금 그거 할 시기예요. 지금 곡소리 난다고 한숨 쉴 게 아니고. 그리고 버틸 수 있죠. 2개월을. 왜냐? 여기서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로 생각하셔야죠. 요까지가 12월 달까지 2025년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지만 2026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2026년요?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측해야죠. 답이 없으니.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봐야죠. 왜냐면 사장님들은 음식만 팔아서 남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매장이 생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과연 26년도에는 버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느냐를 검토하셔야죠. 그러면은 지금 변화된 게 25년도에는 뭐가 있었나요? 1번 무료 배달. 요거로 인해서 수익률 감소. 두 번째, 내수 불황, 판매율 감소. 세 번째 이슈, 인위적 내수 상승, 변곡점 발생. 네 번째, 1인 주문의 확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됐죠? 매출은 상승했지만 수익률 감소한 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 이제 일정 지원을 하라라는 부분이 배달비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배달비와에서는 풀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제가 정부라도 무료 배달을 풀 이유는 없죠.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다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행위를 변경하지 않겠다. 무료 배달을 점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3,100원에서 2,000원만 돼도 엄청난 수익률이 상승이 되는데 네. 그럼 불가하다. 왜냐? 라이더분들의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배달의 민족 이런 쪽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강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법적 제도가 없다. 그럼 그거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세수를 걷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 4대 보험료율이나 뭐 국민연금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행위만 보여준다. 원천적인 문제는 변경되지 않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이 났죠. 그럼 어떻게 풀어라 했죠? 1인분을 하는 대신에 거기서 배달비 지원을 해줘라. 부분 배달비 지원. 어떻게든 해준 겁니다. 근데 1인 주문 확대에 대한 부분만 배달비 지원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정부에서 외압을 지금 풀고 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다.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6년도에 이게 해소가 될까요? 아니요. 무료 배달은 그대로 수익률 감소는 그대로 갈 것 같다. 내수 불황은요? 물음표죠. 근데 이제 사실상 핵심적인 내수는 수입과 수출, 그 다음에 혁신적인 투자로 인해서 대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내수는 대기업이 돈을 잘 벌고 대기업이 잘 되면 밑에 있는 그 회사 협력업체들이 또 잘 되고 그 협력업체가 잘 되면은 대기업의 사원들과 협력업체들의 사원들이 돈을 많이 들고 가기 때문에 돈을 쓰는 주체들은 그 이제 사원들, 직원들이고 그 돈은 어디다 쓰냐? 먹고 즐긴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 근데 이제 투자가 25년 7, 8월부터 시작이 되죠. 6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럼 7월, 8월, 9월, 10월에 투자한 것들이 내년 1, 2분기까지는 성과가 날까요? 투자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빨라도 내년 10월, 11월이에요. 내수 시장이 눈에 보여질 정도로 좋아졌다. 내년 10월까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일단은 예측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냐면 대기업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니까. 내수 불황은 아직 의문점이다. 근데 예상은 26년 10월까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인위적인 내수 상승. 네. 25만 원, 10만 원 풀었다고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에 막 데모나고 한 번 더 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끝이 났다. 인위적 상승은 없다. 4번 1인 주문 확대, 부분 배달비 지원은 1인분 주문은 계속 그대로 갈 것 같고 부분 배달비는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플랫폼 애들은 지금 사실 무료 배달 해가지고 그쪽들도 이제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을 계속 올려야 돼. 매출을. 플랫폼 회사의 배민의 전체 쓰는 매출을 올려야 돼. 그럼 이제 매출 중에 가장 하위점을 올리기 위해서 1인 주문을 부분 배달비 지원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업체들은 어떻게 했죠? 단기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 프로모션이 끝나면 수익률이 하강한다. 그럼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에 프로모션이 끝나는 기점으로 수익률을 확립해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하락한다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추가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추가되는 건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뭐가 생기고 벌써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죠. 네. 돈을 썼다. 돈을 걷어들인다. 돈을 걷어들인다. 돈을 어떻게 걷어들이죠? 세금과 4대 보험으로 걷어들입니다. 왜냐? 세금의 요율이 올라가면 5,500만 국민들의 세금의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돈을 더 고정적인 연금 복권 형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해요. 그것 또한 나라의 재정으로 한편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국민연금이 요율이 오른다. 그래서 뭘 합니까? 3.3% 풀이 다 잡아낸다. 프리랜서는 뭔가요? 지금 이슈거리들이 시간에 계약이 되지 않은 그 이상에 대한 문제들은 다 잡아낸다. 4대 보험 걷겠다. 수익률 올리겠다. 세금 수익률 올리겠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변경한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높아진다. 그럼 월급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4대 보험이 높아지죠. 전체 대한민국의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 급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은 요율로 들어가죠. 그리고 세금은 요율로 들어가죠. 네. 오케이. 직원 급여 복지 다 올려줘. 너희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챙길게가 핵심이죠. 그럼 이제 올라간 건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은. 인건비가 올라간다. 거기에 또 주 4.5일제도 있잖아요. 4.5일제가 진행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죠. 배민이랑 똑같죠. 일시 지원, 나중에 변경. 그럼 4.5일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수준이 올라갑니다. 4.5일이 지나서 근무하는 것은 150% 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급여가 올라간다. 네. 급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4대 보험 네, 요율과 세금이 더 많이 징수할 것이다. 다시 내놔라. 그럼 한마디로 돈을 다시 끌어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이다. 왜냐면 최저시급이 다시 인상이 되는 거 플러스 4대 보험 요율 인상 플러스 세금 플러스 소득세 네. 3.3% 인상 플러스 5인 미만 근로시간 4.5일 플러스 인건비 상승이다. 인건비 상승되면 수익률 결국 감소죠. 감소, 판매율 감소, 변곡점 발생, 부분 배달 지원으로 해제되면은 최저, 인건비가 상승, 수익률 감소. 제가 예상하기로는 26년은 인건비 싸움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변화될 것이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번 더 칩니다. 한 번 더 곡소리가 스물스물 납니다. 내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뭐 하고 싶냐? 무슨 말 하고 싶냐? 그럼 사람을 안 써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영업자들 어떻게 해야 돼? 기계화해라. 지금 상시 하루 3명에서 200에서 250만 원을 친다. 일매출. 네. 2명이서 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비싸지고 사람들의 그 근로에 대한 수준은 높아지는데 피로도에 대한. 그럼 기계화. 저렴하게. 중국산 이런 거 다 써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다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한 개의 매장은 힘들다. 하나의 매장에서 복수가 진행돼야 된다. 샵인샵 3개 있는 사람은 4개, 5개 해야 된다. 4개, 5개 하지만 기계화로 풀어야 된다. 26년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살아남기 위한 핵심. 거기서 내수가 좋아지면 나는 더 좋아진다예요. 이거 기계화로 인해서 3인 미만이 되더라도 5천에서 6, 7천까지 칠 수 있는 기계화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기점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상 4월 달부터 이번 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수의 매장은 내년 4월에 우리는 들어가죠. 샐러드 형식으로. 그래서 수익률을 방어한다. 그게 끝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인 경쟁력. 요거 3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잘 되고 있는 브랜드는 1인 경쟁력, 기계화, 그 다음에 복수 매장. 요 3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뭐 당장 급변하진 않을 거예요. 요소 하나하나씩이 쌓여서 아마 한 내년 5월? 매출이 급감할 때 3, 4, 5월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갈 때 보통 정권은 3월, 그 다음에 10월 막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준비해야 26년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 지금 2개월 남았으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로 진행하시고 지금은 26년도를 대비하셔라. 하나의 매장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 인건비의 싸움이다. 26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